절뚝거리는 노인이 집 구석에 갇혔습니다. 강남의 깡패가 노인용 의자에 앉은 노인의 지팡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끔찍했습니다. 3명의 깡패가 바닥에 쓰러져 20초도 차에 되지 않아 그것을 먹어 치웠습니다. 특전대 참전용사의 분노의 지하철 2호선은 고요해졌습니다. 우선 가입하고 시간을 즐기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보통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재활용 폐지를 모으러 나갑니다. 겨우 5살이지만 매일 많은 활동을 합니다. 불편해도 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상자를 채워야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거친 손가락은 여전히 지팡이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팡이가 튼튼하고 위험 있어 노인복지시설에서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랑이입니다. 영감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 북한 스파이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체스를 두며 미소 짓는 영수 할아버지의 모습은 과거 나라를 위해 밤새 체스를 두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그는 누구보다 건강했지만 지금은 노아와 매일같이 겪었던 무릎 통증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은 지하철 타고 집에 가자. 날씨가 너무 덥다. 옆에 있던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처럼 걸어서 집에 가겠지만 오늘은 다리가 유난히 아팠다. 그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아주 컸다. 지팡이가 아스팔트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다행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빈자리가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간신히 자리에 앉아 땀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에 올랐다. 다리가 너무 아파. 죽겠다. 비켜. 건장한 청년이 영수의 할아버지 앞에 서서 거칠게 말했다. 그는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팔에는 검은색 문신이 있었다. 다른 두 젊은이도 비슷하게 생겼다. 마치 깡패처럼 보였다. 이 자리는 노인석이야. 젊은이가 다른 곳에 앉으면 어떨까? 영수의 다정한 제안에 젊은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들은 신음하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희도 발이 아파요. 저희는 약하고 늙었어요. 특히 지금은 발이 너무 아파요. 그때 그는 갑자기 영수의 지팡이에 발을 올려놓았다. 지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지하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영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응시했다. 갱단 두목처럼 보이는 젊은이는 크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할아버지 무릎에 던졌다. 할아버지, 실수하셨어요. 이 돈으로 새 지팡이를 살 수 있어요. 근처에 있던 노인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가에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한 노파가 영수에게 속삭였다. 잠깐, 아무 이유 없이 다칠 거야. 그때 깡패들이 노인들을 비웃으며 지하철 안을 활보했다. 그들은 일부러 노인들 옆에 엎드렸다. 이제 늙었으니 집에 가야지. 공기가 조금 답답했다. 지하철 안은 깡패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영수의 할아버지는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다. 적진에 잠입했을 때의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었다. 젊은이의 지팡이는 5,000원이 넘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서 엄숙하고 단호해졌다. 깡패들은 그를 그저 겁에 질린 평범한 노인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영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지금 노인은 무엇을 위협하는 걸까? 갱단 두목이 노인 앞에 서서 가슴을 두드렸다. 바로 그때였다. 영수의 손이 재빨리 깡패의 손목을 잡았다. 깡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깡패의 비명과 손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지하철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가 놓아줘라고 말하기도 전에 영수의 할아버지는 부러진 막대기를 꽉 쥐었다. 나머지 깡패들이 계속해서 다가왔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시죠? 첫 번째 깡패가 주먹을 휘두르자 할아버지는 춤추듯 옆으로 비켜섰다. 깡패의 주먹이 모든 것을 부셔버렸다. 깡패는 할아버지의 부러진 막대기에 배를 세게 맞았다. 깡패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와! 두 번째 깡패가 뒤에서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귀는 여전히 작았다.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옆으로 비켜섰다. 게다가 재빨리 발을 디뎠다. 쿵! 두 번째 깡패가 쓰러졌다. 깡패는 할아버지의 발에 무릎을 맞았다. 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렀다. 할아버지의 놀라운 움직임에 지하철 승객들은 숨을 죽였다. 3명의 깡패는 20초도 차에 되지 않아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숨이 가빠 있었다. 노인이 젊은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이나 했을까? 나라를 이길 수 있겠나? 영수 씨는 부러진 지팡이를 상사의 턱에 살며시 들이밀었다. 깡패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손목이 모두 할아버지 탓이야.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마. 아빠 깡패의 손목을 풀어줘야 해. 깡패들은 일어서서 서로를 부축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굴욕,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지하철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지하철은 승객들과 이후 시의 환호로 가득 찼다.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전부 녹화하고 있었다. 진정한 액션 영화 배우 영수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부러진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노인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깡패들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지하철이 멈췄다. 그들은 마치 도망치듯 문에서 나갔다. 그들의 등은 부끄러웠다. 영수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쓸모없는 부러진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 없이 걸어서 집에 갈까봐 걱정했다. 그는 사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은 그를 정말 존경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믿지 않았다. 야, 제 동영상 조회수가 2,000회를 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 되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강남 특전대 할아버지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수 갑작스러운 명성에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어떤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심지어 수화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놀러 오셨습니다. 집에 데려다 줄게요. 젊은 커플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지팡이가 없으셔서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젊은 커플은 지하철을 타는 동안 할아버지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특수부대원이었을까?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 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50년 전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국경을 넘던 순간, 적진 깊숙이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던 시절, 그리고 전우들을 잃고 홀로 귀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 모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었다. 나는 그저 조국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감정이 가득했다. 젊은 부부는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 짧은 대답에 그의 과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듯했다. 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부부의 고마움을 계속 표현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문을 열자 한쪽 작은 방은 고요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은 그가 특수부대에 입대했던 시절과 훈장을 받던 날을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부러진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나 실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의 자부심과 영광이 폭발한 감정이었다. 오랫동안 그의 안에 묻혀있던 것이 부활했다. 이 몸이 아직도 쓸모가 있을까?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지금의 자신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깨어나셨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로당의 모든 어르신들이 모였다. 그들은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영수 씨, 선물 전달 협력 준비 경로당 김철수 원장이 선물 상자를 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명서에는 매력적이고 튼튼하며 윤이 나는 호두나무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호랑이 머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선물을 받기 전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호랑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군요. 김 회장이 말하며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평범한 어르신으로만 생각했던 영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목공소 주인인데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걸을 수 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호두나무를 바닥에 내려놓자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훨씬 더 안정되고 감사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어르신들의 초대를 받아 노인복지센터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영수 할아버지의 과거에 모두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정말 북한 간첩이 있었나요? 70대 이영자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넘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맞아요. 90년대 초까지 활동하셨죠. 영수야, 이제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자 노인회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특수훈련을 받으며 북한 침투 작전에 대해 배우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던 밤들, 적에게 쫓기던 긴장감,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겸손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노인회관 어르신들의 눈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영자 사모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왜 즉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좀 더 예의를 갖추었을 텐데. 김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비밀리에 살아야 했어요. 습관이 되었죠. 누가 우리를 믿을지 모르겠어요.
늙으면 사람들은 지금 모습만 보고 과거는 보지 못하죠. 이 말을 듣자 노인복지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늙으면 마치 간처럼 사회에 더 투명해진다는 거죠. 누구나 그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노인복지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씨였나요? 할아버지는 어제 지하철에서 깡패들을 제압하셨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영상이 보도된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특전사 훈련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날 기분이 어떠셨나요? 잠깐만요.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으로 할아버지를 지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뿐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인터뷰를 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다. 기자들은 귀 기울였다. 우리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해주세요. 아직 살아계신 어르신들께는 폐지를 주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버려진 어르신들의 이야기. 기자들은 모두 영수 할아버지의 인터뷰 조건에 동의했다. 카메라가 준비되고 불이 켜졌다. 이제 영수 할아버지는 온 국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었다. 마이크를 든 기자가 질문을 시작했다. 박영수 씨가 북한 간첩이었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이 어제 지하철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다. 몸은 늙었지만 훈련 방법은 잊지 않았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그때의 감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제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노인분들. 그건 훈련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노인들은 할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갔다. 폭력배들을 제 앞에 본 적이 있나요?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젊었을 때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 강인함은 묻혀 있었다. 제가 늙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프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 남에게 짐이 되는 것,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폭력배들이 저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제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죠. 카메라를 든 감독은 매우 놀랐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다. 기자는 약속대로 노인들에 대해 질문했다. 요즘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직접 겪고 있는 노인 세대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그는 그의 호두나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세대가 이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젊은이들이 인도를 빠르게 가로질러 노인을 밀쳐냅니다. 안에서 식당, 메뉴판은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직원들은 주문을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눈에 띄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뒤의 직원들도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영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팡이가 부러졌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발이 아닙니다. 제 마지막 존엄은 이제 독립의 상징입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 이야기 대신 노인들의 현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했지만 유엔은 감정적인 표정으로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이 방송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씨의 용기와 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자가 말을 하자 영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짝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방송이 전 세계에 방송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했다. 이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인 공경 운동을 시작했고 정부는 노인 복지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다급하게 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하철에서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들이댔던 깡패들이 자진해서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우리는 박영수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우리의 무례한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특별 간담회에 참석하셨다. 이전과 달리 노인복지센터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어르신들 사이에 새로운 자신감이 감돌았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자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우리의 호랑이 마스터가 도착했다. 김철수 회장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영수 할아버지는 마치 부끄러운 듯 호두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더 자신감 넘쳤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영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노인복지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시장님과 지역 대표님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두 분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저는 서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박영수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세대의 어려움을 용기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중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계획에는 노인 일자리 확대, 버스와 지하철, 노인 공간 확충, 노인 의료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박영수 장로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공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세대 간 교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총고문이 되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자신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70살에 이런 제약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영자는 나 같은 노인이 한 말을 잊을 수 없는 그를 토닥였다. 국회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맞아.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외면해왔다. 이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서 배울 때다. 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기쁨, 부끄러움, 그리고 새로운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탓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한때 젊었고 언젠가 그들도 늙을 것입니다. 서로를 다르게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사회 발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노인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시장은 너무 감동해서 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달 후 제2세대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식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지만 상호 존중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은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수 할아버지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아 계셨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호두나무를 손에 쥐고 계셨다. 그때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께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이는 1년 전 지하철에서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부러뜨린 깡패 중 한 명이었다. 할아버지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머리 스타일도 단정했으며 표정도 진지했다. 기억나네요. 지금은 어떠세요? 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화난 것이 아니라 따뜻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청소년 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는 젊은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봄바람이 불어 공원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대 간 화합이자 영수 할아버지께서 기다리셨던 변화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존중은 세대를 초월한다는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호랑이 도사의 용기가 가져온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채널의 풍미 덕분에 이야기들이 맛있어졌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부자가 될 거예요.